그러면 우리 그 상담사님도 상담을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미진님처럼 이렇게 감정에 대한 응어리들이 있어가지고 음. 요거를 터놓지 못하다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솔직하게 좀 바뀌는 그런 형태도 좀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미지님처럼 이제 심리적 어려움이 너무 컸는데 이제 어디다 말할 데 없이 지내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폭포같이 막 이렇게 막 쏟아내는구나. 네, 쏟아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얘기하면 내가 이제 감당하지 못할까봐 이제 끝까지 말 못하시고 이제 일상적인 얘기만 하다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러면 김지은 선생님 혹시 이런 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한의학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왜냐면 그 어렸을 때 한약 잘 쓰면 몸에 좋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정말 이런 심리적인 것들도 한약으로 치료가 될 수 있을지 참 당연히. 궁금하거든요. 네, 치료가 어. 되죠. 일단 한의원은 일반 병원들보다는 환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우선 첫째로 길어요.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세터민이 오게 되면 좀 더 길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힘들 때는 우리 미진 씨처럼 약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평생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 몸이 원 상태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저는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무슨 약을 얼마만큼 먹느냐 우선 첫째는 물어보고 앞으로 그 약을 떼어내면서 내 몸이 컨디션을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줘요.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생 매일 저녁 한 알씩 내가 지금 수면제 또는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다음번에 자 오늘 이제부터 한방 치료를 해야 되겠으니까 수면제 끊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약간 내 약 먹어. 야, 그 약 끊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 처음 보름이나 또는 한 달 동안은 그 수면제도 드시고 한방 치료도 한방 치료를 해서 병행하는. 예 반드시 네. 그게 한약이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네. 침이 될 수도 있고 tum이 될 수도 있고 예 한약이 될 수도 있고 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렇게 네. 한 보름 내지 한 달 하고 자 이제는 한 달이 이틀 저녁은 안 먹을게요. 그 다음에 그 한 달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안 먹을게요. 이 다음에 엿새 안 먹고 닷새 안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그 약을 줄여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나를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의원에 만약에 저한테 온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많이 사실은 필요하고 세트민들과 관계된 또는 세트민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상황과 관계되는 사람은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픈 부분을 선생님이 자꾸 콕콕 찔러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적인 치료요법 중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상황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부터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놀라다가 그다음에 점점 그 놀라는 각도가 줄어들게 되는 네. 거거든요. 물론 이런 치료는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아프죠 당연히. 근데 그런 치료 방법도 있기는 하고 하지만 대다수의 세터민들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 그렇게 그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한약 또는 침, 뜸 다양한 방법을 병합해서 치료를 합니다. 네, 광고 아닙니다. 우리 김지은 선생님 그 병원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면 됩니까? 네. 네, 저는 지금 한의원을 하고 있지 않고 한방병원을 하고 있고요. 병원 예, 어떻게 그래서 찾아가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사실은 필요가 없고 네, 월급 그리고 받으니까 굳이 네,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입원 환자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 환자는 절대 안 봐서 그러면 우리 예, 김지은 선생님한테 치료 받으려면 입원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빨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병원이 특정 환자들만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네. 어떤 뭐 상담이 필요하거나 하게 되면 상담 우리가 지금 같은 곳에 북한인권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조언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쪽으로 연락하면 우리 선생님과 연락이 닿을 수도 있다. 닿을 수도 아,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 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과 치료 그렇게 뭐 무서울 거 아니다. 내 마음만 먹으면 치료 받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얘기를 좀 들리는데 만약이라도 이거를 방치해두고 아이씨, 나 정신적으로 문제 없어 이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은 안 받거든요. 이거 이렇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방치를 해서 견딜 수 있으면 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아버님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정말 힘들게 되면 아까 미진 씨 얘기한 것처럼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요. 사람을 안 만나요? 예. 저희 아버지인데요. 가족밖에 안 봐요. 네. 대인 기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신과적인 공격성 장애가 한 0.5% 정도 화를 나타나요. 내는 거요. 예. 정확합니다. 단순한 화보다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어. 이런 경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그리고 자해를 하거나 이런 아. 상황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술 먹고 어디가 머리를 들이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 사실은 얘기죠. 치료가 필요하고 술은 괜찮습니다. 술은 마시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이 만들어진다. 예, 만들어지게 되면 나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그쵸. 내 주변이 괴롭고 사회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정신과 치료가 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어떤 사회라든가 또 애를 키우는 분들은 뭐 아기라든가 육아 이런 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리네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꼭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미진님은 그러면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이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그럼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지금은 많이 상황이 나아져서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어때요? 아직도 좀 더 받아야 될 거라고 본인이 좀 느끼세요? 약을 먹고 있으면서 이제 많이 안정이 됐고 이제 두통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라는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그마한 스트레스도 그게 받으면 금방 이제 두통이 오고 심장이 벌렁거리려 하고 이제 다리 힘이 빠져요. 그리고 제가 2년째 지금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했어요. 네. 이제 커피 한 잔에 내 인생이 담긴 것 같은 느낌. 갑자기요? 진짜예요. 갑자기 센치해지고 있는데 약간 저희 아버지 나이대 분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네, 커피 한 잔에 제가 좀 인생을 감정, 담았다. 감정이 좀 풍부하니라. 아, 좋아요. 네. 감성을 풍부하세요. 네, 네.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도 그 커피도 못 마시고 있어요. 지금이요. 네, 그 어. 커피를 마시면 이제 그 잠을 못 자겠고요. 아, 일단 잠을 못 자겠고 이제 심장이 더 벌렁거리고 이래서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언제까지 커피도 못 마시고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면서 이 치료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본인만의 목표치 같은 건 설정을 해놓지 않고 있나요? 언제까지 병원에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 좀 무섭기도 하고 네. 어찌 보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약을 달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약을 먹다가 약이 떨어진 다음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안 먹었었댔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안 먹고 하니까 전에보다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고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그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잠시는 이제 1, 2년 동안은 그냥 이제 약을 마음대로 함부로 끊지 말라. 그러다가 네. 이제 더 힘들어지고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잠깐 중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단이 꼭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단해야 될 상황이면 잠깐 중단을 하고 있더라도 다시 꾸준히 내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관리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약을 지속적으로 먹었는데 갑자기 뭐 약을 뚝 끊어서 선생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끊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달에 하루 저녁은 안 먹고 자본다. 이렇게 처음 한 달은 한 2달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세 달 내지 4달 정도는 한 달 30일 중에 이틀 저녁은 안 먹어본다. 이렇게 점차 끊어야 이게 내 몸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실 끊을 수가 있고 가족 중에 또는 친지 중에 만약 경우에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이런 심리적인 거는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주변에서 힘들어도 같이 손잡고 이겨내 나갈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 치료가 중단이 되더라도 가족이나 내 주변의 친구는 사실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다른 출로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병원 치료가 아니더라도 뭐 지금처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음악 듣고 있어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네, 뮤지님 또 용기 내서 또 병원도 다니시고 하시니까 또 조만간 또 치유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같은 어려움을 겪는 또 탈북민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응원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본인이 경험했던 거 아니 뭐 이런 건 꼭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좀 아니면 있으면. 같이 힘내보자 이런 말도 좋고요. 네. 저도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고 네. 많은 아픔과 슬픔을 이제 이겨내면서 왔는데 이제 저희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픔을 다 이겨내고 이제 내 자신을 진짜 알고 내 자신을 이겨낸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또 그런 용기를 가진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그보다도 더 힘든 길을 저희가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이제 건강하고 좋은 제도에 왔고 좋은 사회에 왔으니까 이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도- 미진님도 꼭 네, 이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좀 바라볼게요. 네, 저희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선영 상담사님 지금도 사실 많은 탈북민들한테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본인의 귀한 시간 내주고 계시긴 하지만 본인이 조금은 욕심을 더 내서 이런 분들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꼭 와서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네. 많은 저도 가야 분들이 될까요? 네, 모든 분들이 오셔서 그냥 편하게 담화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저도 잠 잘 못 주무시는 거, 특히 악몽에 시달리시는 거 이런 분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병원에 가기 정말 힘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병원에 이제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제 지역 사회에 각 하나센터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센터도 있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센터 이름이 뭐라고요? 북한인권정보센터입니다. 네, 어디 있어요? 네, 충무로역 8번 출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무로역 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네, 옆에 네. 대한극장 가서 영화도 한 편 보시면 참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우리 그리고 김지윤 선생님 사실 행복을 꿈꾸려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온 많은 탈북민들 왔지만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세터민들이 왔고 저도 여기 와서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이 사회가 정말 살기 힘듭니다. 사실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지금 미진 씨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사회에 왔고요. 저도 초기에 유서를 썼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 30분만 상황이 안 좋았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서를 앞에 딱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굉장한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바꿔봤어요. 우선 내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욕심을 버렸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는 생각을 했거든요. 힘들면 울 수도 있는 거고요. 좋으면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반드시 내가 열심히 잘 정착을 해야 돼.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평범하게 살면 어때요?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내 표정이 달라집니다. 내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죠. 내 표정이 편안해지니까 주변에 한국 분들이 나한테 술술술 내 주변에 친구가 생겨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배우고 하나씩 정착을 해나갔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왔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울어도 괜찮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기분 좋으면 웃어도 좋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내가 이 사회에서 잘 정착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보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터민들에게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세터민들이 현재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네. 개개를 따져보면 국회의원도 있고 저처럼 의사도 있고 아니면 제 주변에 보순전수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세터민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 사람이 현재 서 있는 위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한테 당신 주변에 있는 새터민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함께 새터민들도 마음을 열어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사회도 마음을 열어가면 우리가 새터민들도 잘 정착하고 새터민 정착이 결국은 통일된 다음에 북한 사회에 가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지현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 오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고요. 현정 씨 듣고만 있지 말고요. 실천으로 옮겨주세요. 네, 저도 저한테도. 오늘 굉장히 마음속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울림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그리고 그 저희 여러 오늘 게스트분들 함께 하면서 좀 다양한 아픈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해결책도 나왔던 것 같아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위로와 공감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의료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남한 생활 가운데 우리 미지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이야기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에 와서 진짜 많이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두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해줄 때 그런 저의 롤모델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 옆에 있어서 네, 누굽니까? 성함 네, 말씀해 주세요. 그분 이름도 말씀 좀 해주세요. 이혜승 강사님이라고 미모도 이쁘시고 네, 마음도 아니게 착하시고 진짜 언니 이렇게 부르면 친언니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들고 눈물이 저절로 이제 지금 약간 네. 울컥하셨네요. 그런 느낌이 늘 이렇게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 옆에 다가와주고 안아주고 늘 이제 싸운 적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아픈 걸 아니까 이해해주고 저거 하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듣고 계신 두 분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그 심리 상담사랑도 오늘 이렇게 이제 되게 착하시고 선량한 그런 네, 분위기였고 너무 좋았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미진님, 그거는 저희가 멘트를 해야 돼요. 네. 제가 본인이 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좀 해야 네,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감동되고 네. 말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MC인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주에는요 창업에 대해서 보석 같은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 오리온 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 같이 정착생활 다정한 딱 친구 박희성. 정현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